안녕하세요. 대비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현대중공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방산 관련된 이슈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선업에 대한 업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선가지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선가지수는 결국에 선별 수주를 통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잠수함이나 군함을 수주하게 되면 이분이 바로 이 선가지수 상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이 역할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유가도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성과지수 측면이나 유가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현대중공업은 주가 상승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우선 업황적인 측면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국내 조선사가 다시 한번 1위를 굳건히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고 이 유가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LNG에 대한 성장세도 꾸준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가의 방향성 체크해보고 이 결국에는 주가 상승 모멘텀이 언제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이러한 전반적인 이야기 금일 시간을 통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관련된 기사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방산 관련된 기사가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HD 현대가 이 3,000톤급 이 최신의 잠수함 신체 호함을 인도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 이 부분은 패턴성 흐름이죠. 이 잠수함이나 군함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이 계속해서 이 부분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트리거 자체는 바로 팀 코리아 관련된 이 페루 관련된 수주였습니다. 이 당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 페루로부터 함정 4척에 대한 이 현지 건조 이 공동 생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현재까지 총 18척의 해외 함정을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 긍정적인 측면이 무엇이었냐면 이 남미 지역 자체는 이 노후화된 함정이 많죠. 그래서 이 최신 함정으로의 교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수주 자체가 이 지역 내 다른 국가로도 이 수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수급적인 측면 보기 전에 이 관련된 업황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1분기에 이 한국의 조선 수주액이 중국을 제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바로 선가 지수죠. 이 부분은 수주액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수주량보다는 국내 조선사들은 수주액에 초점을 두고 있고 선가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그에 따라 중고 선가 지수도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수급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연기금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방산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관련된 수혜성 이슈로 연기금도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또 사모펀드를 중요하게 봅니다. 49인 이하 소수 집단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수 집단의 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관련된 이 재료성 부분에서 확실하거나 이 기업의 성장성, 산업의 성장성이 확실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모펀드가 매집할 때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이 부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수급적인 측면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고 자, 유가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 LNG 수요가 증가하니까 조선업 전반적으로 수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유가가 최근 23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최근에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슈를 제외하더라도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의 이 홍해 공격으로부터 유가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의 정유소를 공격했다라는 이슈로 공급에 대한 차질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급 이슈가 생기면 유가가 상승한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유가가 80달러 후반대에 돌아오게 되니까 100달러를 바라보는 국제유가 이런 기사가 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가의 패턴성 흐름이죠. 유가가 80달러 후반부에 들어오면 100달러에 대한 어떤 시장 공포를 형성해주면서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공급에 대한 우려 외에도 미국 성장 신호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수요적인 측면입니다. 또 수요적인 측면은 이 제조업 지표를 가져와야 됩니다. 이 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조업 지표 가져왔습니다. 실제 이 제조업 지표 자체가 예측치보다 잘 나왔죠. 50.3을 기록을 해 주었는데 50을 넘어선 수치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 확장에 대한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결국에 기름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유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 부분이 LNG 수요 증가까지 야기하면서 이 조선업 전반적인 수혜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중국에 대한 지표도 가져왔습니다. 중국도 이 원자재 최대 수요국, 최대 공급국이기 때문에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예측치보다 실제가 더 높게 나온 모습을 통해서 수요는 견조하게 증가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이 금리적인 측면을 가져왔습니다. 이 9월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 인하가 되면 유동성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겠죠. 사실 원유 시장, 원자재 시장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이 들어오면 유가도 상방에 대한 모멘텀을 받으면서 현대중공업 주가도 상승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과지수입니다. 앞서서부터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성과지수죠. 최근에 뭐 잠수함부터 군함까지 이 수조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성과지수에 직결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23년부터 24년까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 이 중고성과지수도 오르고 있다. 특히 중고성과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은 호황에 다가왔기 때문에 토크가 꽉 차 있다. 그래서 이 중고선박의 눈을 돌리게 되면서 이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 중고성과지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성과지수가 제일 중요한데, 이 성과지수는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업황 탄탄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죠. 최근 들어서 상승하고 있다. 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조선업은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는 좋지 않죠. 왜냐하면 이 자본금 자체가 밖으로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의 하방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조선업이나 조선기자재 업체들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현재 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 국면 자체는 현대중공업 주가의 긍정적인 트리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철광석 가격 체크하겠습니다. 후판 가격 때문이죠. 결국에 후판 가격 자체는 선박 제조원가의 20%에서 이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후판 가격이 하락해 비용이 하락하고 이 수익성은 극대화되면서 수익성은 증진되면서 이 부분이 바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사실 철광석 가격을 보게 되면 23년 하반기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23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 그러면 후판 가격은 어떻게 협상을 하게 되었냐? 이 조선사가 유리하게 이끌어 갔죠. 그 배경에는 바로 수입산 물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때 당시와 비교했을 때 지금 철광석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 혹은 더 하락한 채로 협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이 기사화되면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대는 12만 2천 원 초반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중국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잠수함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준다면 주가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고, 또 유가가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방에 대한 모멘텀이 더 강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확한 시간대, 정확한 이 주가 상승 포인트가 언제가 될 수 있을지를 체크를 해보면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이 존재하죠. 바로 정치적인 부분과 후판 가격 협상 기간, 공통적인 기간이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후판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5월부터 7월달 이 가량의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당시 철광석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후판 가격을 인하한 채로 협상한다라는 호재성 이슈가 부각이 되면 주가 상승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7월과 8월에 공화당과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할 텐데, 이때 이 제재를 하는 국가 자체가 중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국내 조선사들이 반사 이익을 얻으면서 관련된 상승, 관련된 주가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결국에 5월부터 7월을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현대중공업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